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중부하에서도 기동되도록 하고 회전계자형의 동기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이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동기는 초동기,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전동기는 초동기, 전동기다.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유도전동기의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극은 회전자와 고정자 그 사이의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극이 좁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고요. 1, 2, 3번은 공극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3번 단상 전파 정류의 맥동률은, 여기서 맥동률은 전파가 이제 흔들리는 정도를 그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단상 전파죠. 단상 전파의 맥동률은 0.48, 즉 48%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반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직류기의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에는 파권이 적당하다? 아닙니다. 저전압 대전류는 중권이 적당하고요. 고전압 직류기에는 파권이 적당합니다. 근데 여긴 중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고요. 1, 2, 3번은 좀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권과 파권, 요거 비교해 놓은 거, 이것도 역시 자주 나오는 내용의 문제니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반발 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요? 반, 콘, 분쉐. 이게 뭐라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반, 콘, 분쉐. 그래서 반발 전동기가 요거 반발 기동형 전동기 의미하는 겁니다. 반발 기동형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특히 큰 전동기이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고압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4%, 2차 전격 전류를 300A 하면 전격 전압의 2차 단락 전류는 단 변압기에서 전원 측 임피던스를 무시한다. 자, 단락 전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단락 전류 구하라는 문제예요. 단락 전류 공식 뭐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자,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에서 4% 줬지요. 그죠? 4. 그 다음에 분의 100, 문제에서 전격 전류 줬어요. 전격 전류 300. 적용하면 이때 단락 전류는 750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단락 전류 구하는 이 공식 암기. 이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삼상 유도 전동기 운전 중 전압을 80%로 낮추면 부하 회전력은 몇 %로 감소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력이 이제 토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도 전동기에서 전압과 토크와의 관계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전압을 80%로 낮추면, 즉 이 전압에다가 0.8을 곱하면 80%가 낮은 전압이 되겠죠. 요 80% 낮은 전압의 제곱과 이때 토크도 비례한다. 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한 것과 먼 거 곱한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가까운 거 t 다시 곱하기 v제곱은 t 곱하기 0.8의 제곱의 v제곱. 요거
여기다가 제곱, 여기다가 제곱 이렇게 적용해서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전압을 80% 낮췄을 때의 토크죠. 그래서 T-를 구하는 건데 T-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V제곱 넘어와서 나눠주지요. 그래서 T-는 처음에 토크 곱하기 0.8의 제곱에 V의 제곱 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0.8의 제곱은 0.64가 되겠죠. 요거 0.64, 요 0.64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0.64. 그래서 얘랑 약분되니까 전압을 80% 낮출 때 토크는 낮추기 전의 토크의 64%로 감소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64%,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비례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보상건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원래 보상건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의 보상건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역률 개선이 되겠습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하여 역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9번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의 전기자 건선의 건수를 계자 건수에 비해 많게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네, 아닌 건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전기자 건수를 계자 건수보다 많게 하면 변압기 기전력은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건 슬립 측정이 되겠습니다.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은 구속시험, 무부하시험, 저항시험.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1차 환산 누설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ohm과 3 플러스 j2ohm일 때 변압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이면 순환 전류는 다른 전격은 모두 같다.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네, 이 문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우선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변압기 병렬 운전한답니다. 예, 두 대가 이렇게 병렬 운전하고 있고요. 이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 이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2래요. 그리고 이 변압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그냥 50A. 여기 있죠. 50A가 이제 흐르겠죠. 50A랍니다. 그럼 50A가 이 두 개의 변압기로 각각 흐르는데, 요 크기를 하면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얘 크기를 해도 3 플러스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 크기는 서로 같아요. 서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전류는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순환 전류예요. 순환 전류.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순환 전류는 뭐냐면 이 변압기에서 변압기로 흐르는 전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임피던스 값을 크기로 나타내면 서로는 같은데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식이 되었을 때의 순환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건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을 구한 다음에 요 전압 차를 구하고 여기다가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의 값을 나눠주면 이때 순환 전류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의 전압부터 구해볼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서로 크기가 같으니까 25A씩 이렇게 흐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25A 곱하기 Z1 이걸 곱해서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면 10 플러스 J75의 전압이 걸린다. V2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25A에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 3 플러스 J2를 곱하면 75 플러스 J50이라는 전압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전체의 임피던스는 두 개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얘와 얘는 이때는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보면 직렬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더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서로 더해주면 O 플러스 J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순환 전류 흐르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을 서로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합성 임피던스를 적용을 해줘요. 요거 그냥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요렇게 J5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그런데 요거를 굳이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수는 실수끼리 50에다가 마이너스 75 하면 마이너스 25. 허수는 허수끼리 J75에다가 마이너스 J50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O 플러스 J5. 복소수, 분수로 되어 있는 복소수죠. 그죠? 그래서 요 복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요것을 정리할 때는 켤레 복소수라고 해서 분모의 부호가 다른 것을 분모에도 곱해주고 분자에도 곱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정리하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도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50, 요거 정리하면 J25가 나오고 여기에서의 J의 제곱 요거 뭐지요? 마이너스 1이지요.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적용하면 뭐 이렇게 돼서 요거 50으로 약분하면은 J5가 나와요. J5가 뭐라고 그랬죠? 전류값. 지금 전류값 구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전류값이 복소수 5값이 나옵니다. 요거 크기로 나타내면 실수는 0이니까 0의 제곱 플러스 허수가 5니까 5의 제곱 해서 그냥 5가 나오는 거예요. 크기가. 예, 요게 허수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효 전류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 값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환하는 전류값은 5A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터빈 발전기의 출력이 1350kVA 2극 3600rpm 11kV일 때 역률 80%에서 전부와 효율이 96%라 하면 이때 손실 전력은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손실 구하래요. 우선은 효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입력을 손실로 적용된 식으로 나타내면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 자,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오겠죠. 그럼 요 중간에 뭐가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입력값은 출력값에다가 손실값을 서로 더하면 입력값을 알 수가 있죠. 요렇게 해서 입력이 출력 플러스 손실 요렇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손실 물어봤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A분의 B는 C다. 이런 식에서 분수의 분모값과 그 분수의 결과값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이런 거예요. 5분의 10은 2지요. 분수의 분모값과 결과값 자리를 바꿔볼까요? 그리고 2분의 10은 5다. 맞네요. 이렇게 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분수의 분모값과 요 효율값 서로 자리 이렇게 바꿔도 되지요. 바꾸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식을 정리하면 P 넘어가서 빼줘야죠. 그래서 요곳에 P 출력을 빼주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손실 전력 킬로와트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출력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킬로볼트 암페어를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할 때는 여기다가 뭐예요? 역류를 곱해줘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P 출력 값을 킬로와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1350에다가 역률 0.8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킬로와트의 출력 값은 10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내용, 그 다음에 효율 96%라고 했죠. 효율 여기다 적용하면 96% 분의 킬로와트로 나타낸 출력 1080 곱하기 100 마이너스 1080 하면 이때 손실은 45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 효율 구하는 공식에서 여기 손실을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는 거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준 킬로볼트 암페어를 킬로와트로 나타낼 때 역률을 곱해준다는 거, 이건 역시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단방향성, 일방향성이면 단방향성이에요.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트라이액은 양방향성, 이방향성은 양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SCS가 단방향성 4단자, SCR이 단방향성 3단자, SSS가 단방향성 2단자 사이리스터라는 거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4번 T결선에 의하여 3300V의 삼상으로부터 200V 40kV 암페어의 전력을 얻는 경우 T자 변압기의 건수비는 약 얼마인가? 자, T자 변압기 건수비 나왔습니다. T자 변압기 건수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수비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줍니다. 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T자 변압기 건수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수비 2차 건수분의 1차 건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이렇게 구하죠.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줘요. 그래서 건수비 여기 얘가 1차고 얘가 2차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2차 전압분의 200분의 3300 1차 전압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때 건수비는 14.29, 약 14.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자 변압기 구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수비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해줘야 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직류 분권전동기 기동 시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은 답은 0으로 해둔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직류 분권전동기입니다. 분권전동기 기동 시 동작할 때 이때 계산 저항기는 0값으로 둔다는 거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도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답은 1번입니다.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자,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한대요. 이렇게 병렬 운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대의 발전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 발전기에서의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유도전동기로 직류 발전기를 회전시킬 때 직류 발전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자, 유도전동기에 발전기를 연결시켜서 여기에 이제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 부하 용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 발전기의 회전 속도가 감소되겠죠. 이 회전 속도가 감소되면 돌려주는 유도전동기의 회전 속도도 감소하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답은 3번. 타여자 발전기에서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의 전류의 크기는 같습니다. 네, 이거 암기해요. 자, 타여자 발전기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발전기고 얘가 전기자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이고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가 이제 여기가 됩니다. 자, 타여자 발전기는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계좌의 자속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타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로를 그리는데 전기자 전류가 쭉 나가서 바로 부하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여자 발전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5kVA 2000대 200V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2차로 환산한 등가 저항과 등가 리액턴스는 각각 0.145, 0.165입니다. 이 변압기에 역률 0.8, 뒤즘에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 변동률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전압 변동률 물어봤죠.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구하는데
요 P가 퍼센트 저항 강화, 요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래서 단위는 퍼센트 단위예요. 근데 문제에서 준 단위는 뭐예요? 옴 단위죠. 그래서 얘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CV제곱분의 P 곱하기 저항. 요게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죠? 10V의 제곱분의 PZ. 요게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여기서 요거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고요. 요 용량이 여기 전압 킬로볼트 단위죠. 이것도 똑같아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고 킬로볼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 용량이죠. 5 곱하기 저항이 0.14 나누기 10 곱하기 전압. 요거는 2차로 환산한 저항값이기 때문에 2차 전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0볼트를 킬로볼트로 나타내면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0.2의 제곱. 요 계산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1.75%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요것도 똑같이 10V 제곱분의 P 곱하기 리액턴스 P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 5 킬로볼트 암페어 곱하기 문제에서 준 0.16 나누기 10 곱하기 여기도 역시 2차로 환산한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2차 전압 200볼트를 킬로볼트로 나타내면 0.2 해서 볼트의 제곱 0.2의 제곱 하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여기 1.75 곱하기 요 역률이죠? 0.8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2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에요. 그래서 0.6 적용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2.6%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으로 뭐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다 요거 저항과 리액턴스만 변경해서 적용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직접 구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0번 충전선로에 접속된 동기조상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동기조상기잖아요. 그죠? 동기조상기 나오면 이제 위상특성 곡선, V곡선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 뭐냐면 요게 이제 계자전류고 요게 전기자전류.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요게 역률이 1인 지점입니다. 요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를 적게 흘리면 이게 이제 부족여자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때는 이 동기조상기는 리액터로 작용됩니다. 뒤진 전류를 흘려주고 리액터로 작용하고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여자시키면 전류를 많이 흘리면 얘는 앞선 전류를 흘리고 콘덴서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족 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부족 여자로 하면 리액터가 된다고 했죠. 그죠? 리액터는 뒤진 전류를 흘려줍니다. 하면 송전선로에 자기 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 자기 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은 뭐냐면 그 페란티 현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란티 현상 뭐죠? 예, 내가 보내주는 전압보다 받는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 높아지는 현상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정적 용량. 네, C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C. 캐피시턴스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캐피시턴스 성분을 상쇄해 주는 건 뭐예요? 리액턴스죠. 리액턴스. 그래서 부족 여자로 운전을 해서 즉 리액터로 운전을 해서 요 캐피시턴스 값을 상쇄시켜서 전압 상승을 방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여기 하나씩 보면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앞선 전류가 흐름으로 리액터 역할을 한다? 과여자 뭐예요? 역률이 1인 지점으로 해서 전류를 많이 흘리는 거라고 했지요. 여기서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건 맞는데 리액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틀린 거고요.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뒤진 전류, 앞선 전류 흐른다고 했습니다. 얘 아니고요. 부정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앞선 전류, 뒤진 전류 흐른다고 했지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봐도 답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위상특성 곡선 요 내용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역률이 1인 지점에서 부족여자 시키면 리액터로 작용하고 과여자 시키면 콘덴서로 작용한다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다 보셨다고 해서 공부 다 했다 하고 책 덮지 마시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건 그냥 문제 답만 암기고 넘어가시고 이해할 수 있는 건 한번 적어가면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